희망찬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사자성어로 초지일관을 선정했습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도전 경성의 초심으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올해도 지역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새 전북의 주요 현안과 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도민들에게 먼저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새해이지만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엄혹합니다. 탄핵 사태로 전국이 혼돈스럽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움츠러들고 힘듭니다. 거기에 또 항공기 사고까지 터져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그러나 도민과 민생은 우리 도정이 꼭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새해에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도정 사자성어 초지일관으로 정하셨습니다. 어느 해인들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겠지만 올 한 해 전북자치도에 어떤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2025년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특히 제가 도지사 처음 취임하면서 무너진 전북의 경제를 살리겠다. 대기업 5개 이상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전북 경제를 반드시 2025년은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로 도정 목표를 초지일관이라 이렇게 정하고 저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께 도정을 최선을 다하는 도정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새해 구상 말씀 듣기 전에 지난해 잠깐 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 한 3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성과로 꼽는다면 저는 작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28년 동안 써왔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저희가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새로운 변신을 하고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133개의 특례를 받고 이것을 75개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14개의 특구,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구와 지구를 지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이 펼쳐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약 2년여에 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1공무원 1기업 전담제도, 또 환경오염단속 사전예고제, 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또 노사정 상생협약선언 이런 것들이 조금 결실을 맺어가면서 또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전북형 제조 혁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 길에 더 박차를 가해서 전북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많은 기업들이 전북으로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첫 번째 출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들자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부터 2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전북에서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렸는데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렸고 역대 22번의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중에 가장 많은 수출 계약액, 또 상담액, 방문객 이렇게 왔고 또 우리 전북을 많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전북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마 뭐 대체로 다 그 도민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 꼽아주신 세 가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사실 예산 10조 원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정부 예산 편성 또 국회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당히 증액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 이 계엄 사태가 예. 터짐으로써 국회에서 삭감 예산으로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조금 지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대광법, 네. 예, 이것이 또 작년 원래 12월 안으로 반드시 처리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탄핵 사태와 계엄 사태와 업무를 맞물리면서 예. 국회 일정이 뭐 그냥 한없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러면서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아쉬움으로 좀 남고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바이오 특화단지 네. 이제 이 부분이 최종 선정이 되지 못해서 좀 많이 저는 아쉽습니다. 예. 그러나 뭐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아니고 2년 뒤에 다시 선정하겠다고 잠시 보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2년 뒤에 반드시 우리나라 제1차로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도정 현안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말에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줄줄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전주안주 통합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 일정부터가 조금 불투명해졌어요.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느냐, 치르지 않느냐, 또 치른다면 언제 치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가 이제 상당히 유동적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당초에 전주안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 달 정도에 주민투표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대선이 생기게 되면 대선 기간 60일 동안 이 주민투표에 관한 발의를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올해 일정상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심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파면으로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대선을 하게 되고 대선이 있게 되는 60일 동안은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대선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의 결정이 상당히 늦어져서 네. 만약에 5월 달에 난다. 그러면 이제 심판 나고 나서 2달 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주민투표도 8월, 9월로 늦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이 전주안주 통합에 관한 문제가 주민투표도 해야 되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동시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이런 일정상 역산을 해보면 저희가 그래도 5월 달 안으로는 주민투표를 해야지 좀 안전하지 않냐라고 예,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주민투표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좀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주민투표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만약에 이제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아야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특별법이나 이런 거에 지역의 이해를 반영시키는 것도 그만큼 촉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특별법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또 통합이 되면 통합 준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올해 5월 정도에 주민투표는 해서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것이 한없이 늦춰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뭐 제 생각에는 뭐 두세 달 정도 늦춰질 것 같으면 저희가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절차들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뒤로 넘어간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만만치 않겠다 그런 예. 생각은 또 현실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네. 지난해 지난달이죠. 12월 18일 무렵에 그 유이태 완주 군수가 이제 전국이 워낙 불안하고 또 경제 상황도 이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갈등만 양산할 수 있는 그 통합문 논의를 좀 철회해 달라 이렇게 지금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전주 완주 통합 논의 자체가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한 것이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을 도지사가 임의대로 중간에 중단하거나 예.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행안부 장관하고 건의를 해서 예. 행안부 장관이 결국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건의를 우리한테 요구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완주 쪽에서는 지금 현재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네, 네. 또 이제 전주시에서는 여러 그 의견들을 모아서 네. 통합시에 지금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검토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도의 이제 또 역할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완주에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참고해서 앞으로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될 경우에 완주 지역과 관련해서 해야 될 여러 사업들을 107개의 사업을 전부 정리를 해서 지금 전주시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주시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는 전주시에서 107개 중에 몇 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약속할 수 있다. 또 몇 개는 뭐 추가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저는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답이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완주군이 또 판단을 하겠죠.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간끼리 만약에 통합 이후에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이행 담보 방안 이것에 관해서 전주시나 전주시 의회나 아니면 도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이행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도는 그동안 완주 쪽에서 뭐 만약에 통합이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 또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또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염려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자치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완주 국민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도가 앞으로 전주 완주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또 도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 그 전국 혼란 속에 도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대광법이 이제 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또 해를 넘겼습니다. 올해도 추진하실 거죠?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요. 특히 올해 만약에 새로운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예. 뭐 저는 대선 이전에도 가능하면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지만 예.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에서도 반드시 대선 공약에 양쪽 당에 다 집어넣어서 올 안으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저는 목표는 올 3월 이전에 예. 반드시 대광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도의 현안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이 완성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다만 현재 지금 워낙 탄핵 국면 속에 많은 국정 현안들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뭐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진행이 된다면 전북 입장 어떻게 반영해 나가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중앙경찰학교가 충주에 있는데요. 제2중앙경찰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남의 아산, 예산, 전북의 남원시 이 세 군데가 지금 최종 후보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 남원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왔는데 저희의 강점은 하나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는 충주 이북 소위 수도권에서 나오는 경찰 학교를 커버하고 나머지 남원은 영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부합하고 특히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100% 국유지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소위 제2중앙경찰학교에 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느 부지가 이익이 되겠는가 소위 BC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BC 분석 과정에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우리가 잘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이나 예산 지역부터 이제 우리가 가진 그 강점 중에 하나는 이제 영호남 지역 접근성도 좋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시도지사들 동의 얻어내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또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에피소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할 때 이제 타 지역 특히 남원이 경상남도, 충청북도, 또 전북 이렇게 같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영호남에 있는 모든 시도지사들이 남원에 유치된다면 영호남 모두에게 접근성에서 훨씬 좋지 않겠냐 이것을 설명하니까 영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래서 그럼 찬성하신다면 우리 남원에 부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이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사인을 다 했는데 사인하고 나니까 충청남도 도지사가 같은 당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 도지사님이나 또 대구시장까지도 이렇게 사인을 해주다 보니까 막 거기 항의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설명을 하고 당은 다르지만 다른 우리 영호남에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이런 쪽에 있는 시도지사님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남원 유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무슨 정부가 공모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시도들한테 그 지원을 받을 때 뭐 호남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주 전남에 들러리를 서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가사업에 또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영호남이 워낙 수도권과 지금 지역 격차가 크고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이 만약에 뭐를 대결을 하면 비수도권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한 마음으로 좀 응원하는 이런 마음의 컨센서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만나면 서울 경기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충청도로 사실은 저절로 많이 가니까 충청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이렇게 인접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영호남 지사들이 서로 이게 십시일반으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는 이런 문화가 좀 자연스럽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가장 큰 도전, 뭐 누가 뭐라고 해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도전에 나서시게 된 계기랄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당초에 세계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전북에서 잘 치르고 그 힘으로 올림픽도 한번 유치해서 전북과 전주,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뭐 시기가 조금 발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잼버리 대회의 파행으로 인해서 올해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으로 마친 이후에 이것을 발표하고 저희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올림픽을 우리 전북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비단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전북에서 한다라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에 서서 이거를 좀 리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모든 나라의 수도에서만 주로 수도에서 이제 이루어졌는 특히 우리는 서울에서 1988년 한번 했습니다. 예. 제가 안 했으면 서울이 하는 거 제가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 88년 한번 해서 서울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될 필요성은 없어졌거든요. 예. 이제는 한국의 고유한 멋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 이 K컬처를 어떻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것인가 라고 저는 고민을 하고 2036년이 되면 이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하거나 한번 경험했을 한류의 뿌리인 예. 우리 전북에 와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문화올림픽을 주장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올림픽을 예. 하고 싶다는 것이고 또 저비용, 고효율의 올림픽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행히 올림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소위 IOC가 지방도시도 가능하다. 또 도시 간 연대도 가능하다. 예.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이용해라, 재생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위 올림픽 어젠다 2020인데요. 예. 그 2020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올림픽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전북이 이 모든 올림픽 경기를 전북에서 다 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상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북이 주도하고 여러 가지 조직화는 하지만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 지역을 아우르는 올림픽을 하자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전북에 인접해 있는 충청도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하자. 또 광주 전남도 이용하자. 또 전주에서 대구도 지금 고속도로를 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구까지 1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있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썼던 그 시설도 우리가 이용을 하자. 이렇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전주를 중심으로 1시간 반 이내의 거리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연대를 해서 올림픽을 한다면 비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전북이 좀 주도하고 조직화시켜 나가자는데 이번 올림픽 유치에 큰 목표와 배경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연대 도시들 시도지사들한테 처음에 제안을 하셨더니 반응이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전북이 무슨 올림픽이냐 뭐 네. 이런 약간 반응을 솔직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전북이 올림픽 유치지로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전북만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이 중심에는 있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을 아울러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이 대회를 치러보자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 라고 하면서 시도지사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운동시설 다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충남지사, 충북지사,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이분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예. 이걸 유치 신청서 할 때 같이 냈어요. 예. 예. 대한체육회에서도
좀 놀래요. 처음에는 전주올림픽이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무엇을 다 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예. 우리는 33개 종목 중에 전북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 또 일부 뭐 어쩔 수 없는 시설은 짓는 것도 한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한 22개 정도 예. 하고 나머지 11개는 우리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와 같이 연대해서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쓰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했더니 이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다음 주 1월 6일, 7일 예. 양일간에 걸쳐서 대한체육회의에 지금 실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전주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꼭 경쟁력 있는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뭐 실사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실사 그 단이 오게 되면 주로 어떤 점들을 보게 되는지 아직 무슨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네, 이제 일단 저희의 전체적인 계획 예. 또 전주가 올림픽을 해야만 되는 당위성 또 전북이 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예. 거기서 나오는 비용과 편익 그 돈을 어떻게 또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듣고요. 예. 또 이제 실제로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개폐유식을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좀 관중석을 늘려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현장도 가보고 그것이 물리적, 건축학적으로 또 가능한지도 그분들이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완주에 있는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예. 또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 또 새만금 일원에 있는 해양 스포츠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대한체육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성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가를 또 예. 그분들이 중요한 잣대로 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곳곳에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 오셔서 또 성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아까 지역 간 연대 혹은 국가 간 연대 말씀하신 게 IOC 그 어젠다 2020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호주 브리즈번인가요? 네, 결정된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가 시드니나 멜버른이 1대 2대 도시인데요. 예. 그것도 아니고 제 3대 도시인 브리즈번이 개최지로 정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브리즈번이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작년에 있었던 파리올림픽도 많은 파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조그마한 도시들과 또 파리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과 연대해서 대회를 치러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저희가 전주가 중심에서 전주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전주가 중심이 되는 비수도권 연대의 단독 올림픽 또 한편으로는 또 서울과 전주가 연대하는 공동 올림픽 이 부분도 일부 대한체육회에서 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부분도 뭐 나중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울하고 뭐 가장 그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하고 네. 가장 문화적인 또 저 도시인 전주하고 같이 결합이 됐을 때도 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날 수도 있겠군요. 저는 저희 전북도의 입장에서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올림픽은 서울 전주 공동 올림픽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들을 거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서울과 전북이 서로 시설들을 좀 보완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충분히 대회 개최가 가능한데 그러나 뭐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2030년 올림픽을 전 세계 12개국이 지금 거의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서울 올림픽으로 가는 것이 유치 가능성이 높겠는지 전주 올림픽으로 갖고 가는 것이 유치 가능성이 높겠는지 예. 아니면 서울 전주 공동 올림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에 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국제적으로 나가서 경쟁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한체육회가
깊이 고민해서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전주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스케줄상으로는 2월 말까지 국내 후보 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 현재 지금 전국 상황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싸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나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다소 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가 정하면 그 정한 그 개최지가 문화체육부와 기획재정부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고 결정된 도시가 IOC에 통보가 되면서 협상이 개시되거든요. 예. 그런데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의 그 협의 관계 이것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늦어지기는 어렵다. 왜? 다른 나라가 이미 유치 신청 계획을 밝혔고 이미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가능한 한 대한체육회가 당초에 발표한 대로 2월 말까지 국내 개최지 선정 이걸 가지고 문체부와 기재부와 빨리 협의해서 IOC에 통보하고 차후에 유치 활동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 뭐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지역 국가 경제 말할 것 없이 지금 투자, 수출, 소비 뭐 다 커브가 지금 우하양 곡선을 급격하게 그리고 있는데 올해는 뭐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모두들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경제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과제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기업, 있는 소상공인 잘 되게 하는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돕자. 그리고 제조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제 이거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지금 2024년에 첫 해에 70개 회사가 그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그 서비스를 받은 회사의 평균 생산성 향상률이 30%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예. 이거를 2025년에도 70개, 또 해마다 70개씩 계속해서 앞으로 저는 5년, 10년간 이어진다면 저는 분명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갈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미 이 서비스를 10년 동안 해오면서 그 서비스의 결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를 전북에 도입해서 안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없는 기업들을 최대한 좀 우리 기업에 유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해가지고 유치에 신경 쓰고 있는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 또 바이오 기업, 방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2021년, 22, 23, 3개년 동안 우리 전북에 유치한 총 기업이 12개였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2024년 한 해 동안 유치한 기업이 3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전북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펀드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큰 틀은 우리가 작년에 어렵게 출발한 새만금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이용한 소위 테스트베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핵심 지구,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고령산업 특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구를 만들면 특구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 있고 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데도 특례를 받아서 도지사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새만금입니다. 우리 전북은 아무래도 그래도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가속화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의 SOC에 잠시 주춤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정상화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루빨리 SOC를 공항, 철도, 항만, 도로 이것을 완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올해 2025년 말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혁신도시에서 새만금까지 7, 8분이면 이제 완주가 되는데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새만금 개발에도 상당히 큰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새만금 지역이 2023년 11월 이후로 추가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네.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그 매립을 해서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25년 4월부터는 이제 또 다시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새만금을 기업들 유치하는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빨리 완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네. 전북의 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제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 지난달에 4천억 규모의 민생 경제 살리기 특별 대책도 발표를 하셨어요. 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비상계엄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금 많은 모임이 취소되고 또 여행객들이 취소되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제 비상 상황 대응반을 만들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추가적으로 좀 발표를 하자.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집행이 당초에는 뭐 한 700억 원 정도로 2025년 예상돼 있었는데 이것도 배로 늘리자.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도 우리 도가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해야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 규모도 배로 늘리자.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 수출 촉진책도 좀 더 그 숫자를 늘리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가 약 42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각 분야별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있지만 좀 더 강화하고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 도정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한 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실천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서 당초에 계획한 것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빨리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만약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2천억을 준비했는데 2천억이 예를 들면 2달 만에 소진이 됐다. 그럼 인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것은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계속 후속 대책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돈 쓸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난해하고 올해 지금 재정 상황은 썩 좋지 않아서 잘 또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10년 만에 2025년에는 처음으로 약 2천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이 도정의 살림이 굉장히 빡빡하고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인 뭐 업무들 또 도청 직원들이 써야 될 여러 업무 추진비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좀 줄여서 거기서 좀 예산을 전략해서 우리 도민들의 경제 상황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우리 전북의 청년들 또 미래 경쟁력
또 출산 대책 이런 데 조금 더 그런 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활용하는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 재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고 중앙에서 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살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만큼은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이 좀 거쳐서 지방 정부에도 좀 돈이 정상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많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도민들이 실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이런 성과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사실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기업 유치를 15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네. 이런 말씀을 뭐 하십니다. 그래서 또 사실이고, 이제 기업 유치가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하고 나서 공장을 착공하고 완공하고 제대로 공장을 돌리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2년 내지 3년 정도 예. 걸리거든요.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의 수요가 좀 굉장히 줄어들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투자를 조금씩 늦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새만금에 투자하고자 했던 그 기업들의 투자도 조금씩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 최근에 예를 들면 두산 인프라코아, HD 현대 인프라코아죠. 예. 현대 여기가 예를 들면은 한 1,300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네. 또 우리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도 이제 좀 추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그 사업이 좀 잘 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그 주변에 공장을 더 늘리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인허가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스톱으로 내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투자가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기업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신산업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과제인데,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바이오, 방위 산업, 뭐 또 수소, 재생에너지 같이 이제 통틀어서 5대 산업 육성 굉장히 많이 강조해 오셨잖아요. 올해도 지금 이 내용 집중해서 추진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전북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산업 중에 강점이 있는 산업이 소위 탄소와 수소입니다. 우리가 탄소 산단이 있고 수소 산단이 있고,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수소 특화 국가단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거든요. 완주 지역이. 그 주변에 수소 산업과 관련된 여러 인프라, 예를 들면 수소 모든 용품을 검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센터, 시험 센터가 최근에 문을 열었어요. 제가 거기 준공식을 할 때도 갔다 왔는데, 그런 기관들이 지금 완주에 속속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산업 발전하고, 전주가 전통적으로 탄소산업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기업들이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2차 전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또 바이오입니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농생명 바이오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습니다. 네. 우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과학원, 또 정읍을 중심으로 한 미생물, 유용미생물 단지, 또 안전성 검사소 연구소, 첨단 방사선 연구소, 또
익산에 있는 동물용 의약품, 예. 또 전주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여러 또 테스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아우른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농생명 바이오 또 건기식 이것까지 이어지는 바이오에 관해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집중적으로 기업들 유치하고 스타트업도 같이 유치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위산업입니다. 제가 방위산업을 우리 전북에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방위산업의 원자재가 되고 있는 것이 탄소거든요. 네.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탄소 산업의 강점을 방산과 결합시키자. 그리고 이 방산의 최근에 가장 핵심이 무인 항공기와 드론 체계인데 예. 이 부분을 만들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가 LIG 넥스원이라는 방산업체인데 이 네. 회사가 새만금에 와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더니 깜짝 놀래요. 새만금에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고 이 무인 드론을 훈련을 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를 이 시험 실증 단지로 좀 만들고 그러면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입주해서 생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작년에 저희가 LIG 넥스원과 지금 협약을 맺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또 새만금에 새로운 방산 단지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에 방산하면 저희가 통상 창원, 구미, 대전 이 세 곳이 우리나라의 첨단 방산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예. 세계 이외에 추가로 우리 새만금이 첨단 제4의 첨단 방산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분야도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전북의 인구 지표 최근 한 10년 동안 네. 아주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달에 지사님께서 전북형 저출생 대책도 발표도 하셨는데 전북 인구 정책의 핵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연평균 약 지금 8천에서 10,000명 가까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데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요. 예. 결국은 우리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청년들한테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제가 도의사 취임하고 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유연한 이민 정책을 좀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저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 유학 와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그 비자를 5년짜리 비자를 내줄 수 있고 그거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한테 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400명, 24년에 700명의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서 우리 지역에 취직하게 도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원도 좀 확대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착을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전 세계적인 흐름 또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이 정서나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바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바대로는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전북 청년 희망 하이 아이 하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저희가 반할 주택 500호를 앞으로 5년간 만들겠다. 1년에 100호씩. 그래서 여기에 보통 시중의 임대료의 절반으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아기를 한 명이라도 낳으면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이런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기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게 우리가 제한 없이 예. 소득 제한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이 시술하는 것을 도와주자. 이거 전북이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 전북형
어린이 무상보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것이 평균 약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생겼었는데 이것을 전액 우리 교육청과 도에서 지금 부담해서 네. 학부모 부담 전혀 없는 어린이 양육 체계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 모델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상당한 효과성 있는 정책이어서 저도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청,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통상 여직원들이 안 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갔다 왔을 때 근평에서 밀리고 예.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 적어도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불이익 주지 말고 근무한 거고 똑같이 취급하자라고 우리가 인사 규칙을 만들었고 또 부부간에 떨어져 사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2년 안에 전부 합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좀 이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기업까지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도정 현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새해를 맞아서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이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 잃지 마시고 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서 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1번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도민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우리 전북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청년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할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도정에는 성과가 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또 도민들께는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첫 마음이 변치 않고 초지일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지요. 푸른 뱀은 지혜와 성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번째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